그래서 양적 완화의 경제 공황이 일어나든지 이 두 가지가 불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다. 총수요적인 측면에서 됩니까? 민간의 소비 투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1997년 때에는 그래도 소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고령화 내지는 저출산이 되어서 소비자의 소비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급 측면에서 과잉 투자가 너무 많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 사양 산업에 투자한다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투자를 중복 투자를 하여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동산에 특히. 부동산은 생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부동산을 올렸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실 투자라든지 외환가치, 신고전환. 자산 시장에서 기능이 불안전하다. 90년대 일본이 90년대 일본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본이 굉장히 지금 현재 저성장 속으로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디플레이션 됐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답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눈여겨 봐야 됩니다. 구조개혁의 실패에서 제3의 길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정부의 가중 부담, 국가 개입이 없는 자유경쟁 체제를 주장한다. 복지 프로그램 보충적에 입각하여서 수혜자의 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자발적 민간기업의 욕구 해결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국가 모순은 국가의 위기가 국가가 모순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복지국가 위기는 뭐냐? 원래 자본주의 자체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가가 자본주의 축적을 하고 있는 형식일 뿐이다 이거죠. 충성 유지하는 자기 복지다. 즉 자본주의는 복지가 더불어 공존할 수 없는데 자본주의 또는 복지가 없이는 공존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모순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실용주의에 있어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는 현재의 경제사회 체계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 실용주의에서는. 지금 현재의 틀 속에서 현재 해결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근본적인 위기가 아닌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형태나 제도, 운영 방법이 잘못돼서 발생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원래 틀 자체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제도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그 다음에 신보수주의를 이제 재편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과 스웨덴 같은 경우, 예를 드는데, 70년대에 유사한 구조적 위기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양쪽은 서로 다른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죠. 영국은 복지국가 축소를 완전히 노조를 깨부순 거죠. 대처가 말이죠. 그래서 노조를 완전히 깨부수어서 복지국가를 자유경쟁 시스템으로 신자유주의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스웨덴은 어찌 됐습니까? 노조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노사정 협의회를 만든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가 노동자의 끊임없는 협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당시에도 스웨덴도 거의 위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노조를 깨부순 것이 아니라 노조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모든 상황이 이런데 우리 노동자나 국가나 사업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래서 두 개 다 위기를 지금 현재 직면했지만 영국은 노조를 파괴하는 쪽으로 스웨덴은 노조의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스웨덴이 이제 복지국가의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죠. 우리는 그럼 현재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그러한 경제의 모델을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은 뭐냐?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노사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자유경쟁만 하게 되어지면은 불합리한 그런 경쟁 시스템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대기업 때문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본력이 지금 상태는 초기와는 달리 엄청납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과 조직력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 정말 우리나라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정책에서도 상당히 문제인데 대기업은 대기업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이 모든 업종을 다 독점하면 어떻게 해요? 네? 대기업이 말이죠. 전국에 있는 모든 빵집을 다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만들어가지고 일반 중소기업의 빵집이 지금 설 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먹거리 자체도 지금 현재 대기업이 다 손에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이 해야 될 일은 대기업이 하도록 하고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생명공학이라든지 우주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하도록 하고 밑에 일반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은 그 소시민이 하도록 하는 그래 하여서 독과점 자체를 막도록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복지 정책을 경제 정책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또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누구의 정책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느냐? 친서민적인 정책을 쓰느냐? 친자본가의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거죠.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의 복지 정책은 신자유주의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경쟁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것은 이명박 쪽으로도 흘러 들어왔던 그런 정책 노선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 자체는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건 아니었어요. 대체림, 레이고노믹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내용들. 계약을 해야 된다.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자유경쟁 시스템이다. 이 이야기죠. 시민 참여, 엠파워먼트의 충족. 이것이 잘 수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는 거죠. 공통점은 옳게 작정한 것이 뭐냐? 민영화를 하고 작은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와 선별주의 분권하여서 경비를 최소화한다는 이야기죠. 강한 정부를 만들어서 자유경쟁 시스템으로 신자유주의. 원래는 자유주의는 국가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경찰직 인적할 밖에 하지, 치안 유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라는 거대한 틀이 자유주의 경쟁 시스템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인즈의 정세의 베버리지의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 감세, 보충, 선별적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복지혼합, 복지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복지다원주의, 비공식적인 것, 제3섹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복지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 자체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꿔가야 된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은 공적인 복지공급만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다원주의적인 복지공급 중요하다. 그래서 볼덴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적 리드를 충족시키는 거, 인포멀한 부분, 민간 영리 부분, 비영리 부분, 정부 부분 이러한 세 가지가 연합돼서 혼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혼합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기구에 의한, 시장에 의한 핵심적인 그런 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여기 있네요.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했다. 정치적, 그래서 복지다원주의 사회복지 공급에서 정치적인 측면에 두고 있다고 본다면은 복지다원주의와 복지혼합은 경제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부, 시장, 인포멀한 복지 주체의 목적 가버넌스 이러한 것의 원리는 정부는 정부, 기업은 기업, 목적은 공정, 효율, 뭐 민주, 시장, 의회, 시장, 뭐 공평성, 소비자 지향. 그 다음에 강의 인포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영리, NPO,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발런티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인간적인 가치, 그 다음에 사랑, 그래서 사회적 교환, 상호성, 호혜성.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저 뒷시간에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상호성과 효혜성, 사회적 자본으로. 그 다음에 참가, 협력, 도움, 공유, 정부의 공유, 연대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겠죠. 서비스에 대한 인간 및 따뜻함, 전문성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포멀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복지사회는 국민의 의식, 태도. 그래서 복지정책 이념의 변화는 보편주의와 정상화 이념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보편주의. 그리고 정상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시설, 그 다음에 제거, 그 다음에 공적 서비스.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하고 라이프 오브 퀄리티죠.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 다음에 최적 복지 믹스. 그 다음에 복지정책의 지역사회 분권화, 시민 참여. 그 다음에 재정적인 요청, 사회복지정책 효율, 안정성.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의 비전과 이념 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